종목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는 종목 뒷담화.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둔화에도 ESS와 로봇이 있다. 토픽은 무엇인지 두 분의 선택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두 분 한 종목씩 선택을 하셨는데요. 김장렬 상무께서는 LG에너지솔루션, 이상록 파트너께서는 삼성 SDI 주목을 하십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2차 전지 이제 진짜 괜찮은 거예요? 파트너님? 네.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이제 뭐 오늘 시장에서도 재생에너지 뭐 그중에 태양광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뭐 전력에 대한 지금 현재는 이제 우주항공과 연결되어서 태양광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뭐 전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하는 단계가 워낙 길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의 짝꿍이 ESS입니다. 결국 이런 ESS 시장이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ESS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더욱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또는 일반 로봇, 산업 로봇에 대한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되었을 때 뭐 우리가 유선으로 꽂고 다니면서 그 로봇이 작동하지는 않을 거고, 결국에는 배터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럼 결국 이런 삼성 SDI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접근할 때 마지막에 종착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 가정까지 보급된다는 차원 안에서 저는 시장을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배터리라는 것은 LFP는 화재에 대한 안전은 너무나 좋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밀도가 낮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로봇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하이니켈 쪽으로 간다든지, 근데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10만 분의 1이라도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만약에 로봇이 터져버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는 생산 공정에서 한 로봇이 말썽을 일으켜서 화재가 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전고체에 대한 분위기까지도 함께 미리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거 아닌가라고 보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로봇을 시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저는 로봇과 더불어서 이런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3월 달까지 상당 부분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2차 전지 지금까지 3번 물렸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글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애증의 종목인 거예요. 상무님은 2차 전지 어디에 좀 주목을 하세요? 상무님? 네.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가 안 돼서 안 가다가 9월인가 언제부터 10월 초반까지인가 기억나는데 ESS 바람이 불면서 한껏 올랐죠. 네. 그렇게 올랐을 때 팔았으면 참 좋았겠죠. 올랐을 때 파는 게? 그럼요. 10월 고점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데, 물론 10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8, 9월 달 바닥보다는 다시 그렇게 바닥을 다시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예전에 여름에 있었던 바닥은 확인해 갖고 올라가는 게 할 때 ESS 때문에 한껏 올라갔을 때가 10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10월 4분기 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없어지니까 물량이 줄잖아요. 다시 현실 체크하니까 넘버가 안 나오겠네. ESS가 전기차보다 더 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대부분이. 그 주가가 지금 꼬르륵 내려가다가 연말 연초 되면서 로봇 열풍이 불면서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면 전기차가 팔리지 않을 겁니다. 경기는 안 팔릴 거예요. 미국은 특히나 안 팔릴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핵심인데, 전기차가 옛날처럼 끌어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ESS 갔던 그 테마하고 로봇하고가 최적이 돼갖고 뿜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전고점을 쉽게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트레이딩이나 보는데, 로봇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2030년까지 한 100만 대의 옵티머스를 판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옵티머스 배터리가 한 3기가와트인데요. 아워인데 이게 로봇 한 개당 배터리가 4개가 보통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체하고. 그러면 결국은 옵티머스 또는 아틀라스 이 배터리 그 템이 얼마냐면은 12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12기가와트가 되고요. 근데 이건 아까 테슬라하고 옵티머스 얘기하는데 전 세계 아주 좋게 보는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30년 되면 한 1000만 대가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030년에. 테슬라가 100만 대니까 예. 곱하기 10개 하면은 대략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쓸 수 있는 그거는 아마도 한 5, 6년 후에 현재 기준으로 120기가와트 아워가 돼요.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데 따라오지 않으면은 반만 믿고 들어가면 돼요.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0기가와트 아워인데 이게 사이즈가 얼마냐? 5년 뒤입니다. 5년 뒤. 지금이 아니고 120기가인데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크기가 1000기가와트예요. 그럼 얼마야? 작년에 전기차 1000인데 이게 5년 뒤에 120이면은 한 12%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면은 배터리 그러니까 아까 로봇 창으로 나가는 거 그거는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년 뒤에도. 그리고 ESS는 전기차의 반 정도. 그러니까 ESS는 작년 10월 달에 얼마 팔았지. 전기차가 100이면은 이게 50돈 되니까. 근데 이 로봇은 120기가와트인데 물론 그렇죠. 로봇도 배터리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네. 맥스 사보자고 200기가와트 해봤자 지금 작년도 시장 전기차 시장에 한 5분의 1 되는 것이 아마 맥스 정도로 아마 5년 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로봇의 영향력은 계산적으로 보면은 보수적으로는 10% 이내 주가에. 예. 그다음에 내러티브가 많이 붙으면 20% 이내. 10에서 20% 정도만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들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봐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12월 말에 36,850원이었는데 올해 그 최고가 갔을 때 43,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죄송합니다. 36만 8천원인데 43만 원 됐거든요. 그때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로봇 때문에 한 17% 올라갔다. 43만 원까지 오버된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에서 20%만 안 나오는데 한껏 발휘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다 이거야. 현재 주가가 오늘 빠졌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 거 하면은 한 이제 5% 오른 거야.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 5% 올랐어요. 여기 봐봐요. 피크일 때 주가가 이미 포텐셜의 17%, 20% 포텐셜인데 17% 이빨 갔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려앉았어. 내려앉아갖고 이제는 배터리가 반영된 것이 제가 계산한 거는 LG엔솔의 경우에 한 5%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시장 얘기할 때 얼마나 했어요? 10몇 프로에서 20% 정도로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기간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에 대한 배터리의 그 주가에 대한 임팩트가 아마도 적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그러면 반영됐을 때 17% 반영됐을 때 43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사이에 박스에 갇혀 있는 거다. 아마 전고점 돌파하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고점 돌파하는 건 배터리만 갖고 하는 거는 조금 목이 찬다. 경험했기 때문에. ESS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ESS는 작년에 그것 때문에 그 목표 주가 예. 갔기 때문에 ESS가 전기차를 뚫지 못한다니까요. 한 50%, 못해요? 60%. 물론 그래요? 그나마 제가 LG엔솔 가져온 건 예. LG엔솔이 ESS의 비중이 가장 빨라요. 컨콜 때 보니까 전기차 비중이 ESS랑 이렇게 맞춰서 계산을 해서 발표를 그러니까 했던 LG엔솔이 가장 빨라요. LG 그래서 엔솔이. LG엔솔이 그리 많이 간 거야. 네. 지금 아까 SDI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늦어요. 그리고 아까 SDI는 아까 로봇의 전고체 이슈가 더 큰 거고. 예. 그러니까 로봇의 이슈로 한다면 LG엔솔을 굳이 적극적으로 살 필요 없는 거고 예. 지금 주가는 적절하게 반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괴리가 있어 트레이딩 바이로서 적정하다고 느끼는 거고 한 번 더 하면 진짜 예. 로봇의 업사이드가 예. 전기차가 시장이 100인데 로봇이 2차 전지에서 임팩트를 한 10에서 20이 더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이수 스페셜 케미컬 이런 주식을 사야 돼. 왜냐면 로봇이 잘 되려면 전고체가 잘 돼. 전고체가 되려면 전고체의 30%에 해당되는 코스트가 담당하는 게 예. 황화 리튬인데 황화 리튬을 공법적으로 그거를 혁신적으로 코스트를 내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회사가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에요. 예.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양산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라고. 그러니까 주가의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하, 주가가 그렇군요. 워낙 말려나고 난리 부르스 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SDI라는 데 예. LG엔솔은 감당하지 없을 정도의 뭐 난리를 치니까 그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진짜 이 2차 전지를 전고체하고 로봇을 하려면 한국에서는 이수 스페셜 케미칼밖에 없고 뭐 그다음에 삼성 SDI 정도로 보고
거고 만약에 주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정하게 간다면 그냥 LG 엔솔을 사소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LG 엔솔은 내려올 때 사고 위에 가면 이제 파는 전략 말씀 주신 거고 로봇 보면은 전고체 보는 게 낫다. ESS는 LG 엔솔 이렇게 해주셨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판사님 한 1분 정도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삼성 SDI 한번 어필 들어볼까요? 뭐 앞서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실적을 기대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실적 만족도를 만족시켜주기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 기대감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저는 전고체라는 키워드라고 봤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월 달까지는 실적 시즌에 대한 이슈가 되지만 결국 3월 달로 넘어가면 또다시 한번 테마의 계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대한 움직임을 좀 봤을 때 충분히 가격적인 전략에서도 2차 전지가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전고체 이슈가 좀 더 붙을 수 있는 것이 앞서 이제 우리가 황화물의 배터리에 대한 원료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더 전고체 배터리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삼성 SDI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선택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자 ARS 뭐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는데 예, 마무리 멘트로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무료 VOD로 여러분들께 주식을 좀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VOD로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나가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VOD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하셔서 2026년도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상로 와운의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